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지난해 3월에 의원일 때 네. SNS에 올린 글이 뭐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다라고 글을 그랬어요? 올려서 그래서 그 내용과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네. 군 장병 정신 전력 교재, 교육 교재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독도가 마치 영토 분쟁 중인 것처럼 네. 이렇게 기술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생각, 장관이 되기 전이지만 그 신원식 장관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 교재 내용이 일맥상통을 해서 너무 걱정이다. 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장이고 네. 그리고 관련해서 그 교재까지 나왔고 이 교재가 군 장병뿐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안보 교육 교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 부처 회의, 대통령실까지 들어간 회의를 통해서 이 교재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 일반 국민들 향해서도 안보 교육 교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을 정도니까 너무나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통탄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 국가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우리 고유의 영토를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집어삼켜도 우리는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신원식 장관이 해명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런 해명했어요? 의미가 아니었고 일본이 독도를 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 전혀 이 신원식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일본이 왜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952년에 2차 대전의 강화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할 때 그때 네. 이제 뭐 일본의 노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초안에는 독도도 일본이 반환해야 될 섬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나중에는 뭐 반환해야 될 대표적인 섬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이제 독도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반환해야 될 한국이 반환해야 될 모든 섬을 다 명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섬만 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가 우리 영토라는 걸 부인한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인가요? 그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네. 이제 그때 미국은 지금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계속 주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침략 야욕, 한반도에 대한 그 자위대 상륙 야욕과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하고 지금 그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도 이제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할 것을 또 박정희 정부에게 계속 주문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의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잘못됐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미국의 요구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쟁점 사항이 독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죠. 독도가. 그리고 국민 정서상 굉장히 지금처럼 심각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독도를 일본에게 준다 뭐 이런 것들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 독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일 간의 쟁점 사항이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국무장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독도는 굉장히 복잡한 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폭파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독도 폭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게 이제 일본 언론에도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순신 장군 아니 물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도를 일본에게 그 주자 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독도가 한일 관계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냥 독도를 파기해서라도 일본한테는 주지 않고 그냥 폭파해 버려서라도 한일 관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전해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를 사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하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그 5.16 그 군부 세력들이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발약했기 때문에 네. 이걸 알아차린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 영토화시키려고 침략의 대상으로 설정한 겁니다. 예. 지금 국방부 장관이 독도가 분쟁 제기라고 한다면 근데 일본의 주장을 말한 거라면 국방부 장관이 일본 국방부 장관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은 당시 박정희가 독도를 폭파하자는 그 말을 가지고 고무돼 가지고 독도를 집어삼키고 되겠다고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독도를 분쟁 제기를 한다는 것은 절반은 일본께 됐다고 일본 사람들은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거 국방부 장관, 국방부 이거는 정말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고 석고 대죄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신원식 장관의 뭐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충분히 그런 주장할 있던데.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게 우리 군의 임무고 네. 또 국방장관은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영토인 독도를 마치 분쟁지역인 것처럼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뭔가 다투는 그렇죠. 그런 영역에 두다 보니까 이러면 일본에서는 거 봐라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교재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염려가 되네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국방부 장관이 뭐 SNS에도 그렇게 썼고 또 정신교육 자료로 그렇네요. 그렇게 썼다는 사실 자체가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고 지금 그거를 이제 또 주워 담으려고 하겠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 완전하게 주워 담기 어렵다는 뜻에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은 그거 잘못된 발언함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한 조치라는 게 네. 일본한테 주는 더 어떻게 보면 센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저희가 이 영화 노량에 이어서 독도 문제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노량을 보면서 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바로 오늘날의 이런 현실들 네.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당시에도 이순신 장군도 그런 고뇌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명나라가 일본의 노예를 받아가지고 네. 물러가는 일본군하고 싸우지 말고 뭐 해라 이런 어, 이야기 그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손잡는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것과 이제 지금 상황 한미일 네. 상가협력으로 가는데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 대한 자위대를 상륙시킬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독도에 대한 그런 침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 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깊은 고뇌 끝에 이순신 장군 노량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장렬하게 산화하신 겁니다. 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런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 노량을 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안 보신 분들도 한번 봐야겠다. 이순신 장군의 이 고뇌에 찬 모습과 네. 지금 현실을 좀 연결시켜서 봐야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